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오늘 월요일 두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전달해드렸던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위상에 대한 이야기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 영화에 대한 위상도 연일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지금 살펴보니까 JTBC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행복해서 눈물이 나 I'm Hero The Final 임영웅의 영화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부터 뭐 굉장하죠. 쭉 보니까요 JTBC에서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많은 언론사에서 임영웅님의 영화가 개봉되고 나면은 다양한 취재가 시작될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으로 만나는 임영웅의 콘서트라니 영웅시대 팬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지난 1일 개봉한 영화 I'm Hero The Final은 지금 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 이미 진행된 콘서트의 실황을 담은 기록물이지만 공연 당시 티켓팅 전쟁으로 인해 콘서트에 못 간 팬들, 다녀왔지만 콘서트의 감동을 재차 느끼고 싶은 팬들, 모두 팬들을 위한 헌정 영화라는 걸 알 수 있죠? 스크린으로나마 임영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 주말 찾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CGV 중계전 모습이라고 합니다. I'm Hero The Final을 보기 위한 영웅시대들의 행렬로 인파가 몰렸다. 주로 중장년층 여성 관객들이었지만 곳곳에선 젊은 여성 관객, 남성 관객들도 찾을 수 있어 남녀노소 사랑받는 임영웅의 화력을 느낄 수 있었다. 야, 굉장한 팩트예요. 시니어 세대만이 아니라 젊은 20대, 30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영화가 바로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이다. 이렇게 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잘 꾸며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용산은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어찌됐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존 극장과 풍경과는 다른 이색적인 것도 눈에 띄었다. 손을 잡고 극장을 찾은 모녀 관객부터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구들을 상영관에 데려다주고 본인은 밖에서 기다리는 딸도 있었으며 영웅시대 옷을 입고 단체로 모인 관객들은 설레임 가득한 모습이었다. 영웅시대의 서울 내구역,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중랑 이 팬분들이 마련한 임영웅의 등신대나 입간판도 한켠에 마련되어 있어 팬들에게는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 잡았다. 놀라운 게 이게 CGV에서 해준 게 아니라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꾸며놓은 거였군요. 용산하고 왜 다르나 했나 봤더니 뭐 연남점처럼 홍대에 있는 CGV는 알아서 CGV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포토전을 마련해 놓기도 했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지역 네 군데에서 모인 팬분들이 이렇게 등신대를 마련해 놓은 걸로 보여집니다. 와, 대단하네요. 나아가선 다른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극장을 찾은 관객들도 신기해하는 모습이었다. 딱 제가 말했던 현상이 딱 벌어졌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다른 관객들도 이 푸른색 영웅시대 분들의 물결을 보며 저게 임영웅 가수의 파워구나. 저게 영웅시대구나. 말로만 듣던 영웅시대 분들이구나. 요거를 두 눈으로 봤을 거라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I'm Hero The Final에 대한 관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일반 상영관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3면으로 즐길 수 있는 스크린X 이것 자체가 큰 인기를 끌며 실감난 관람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스크린 속의 임영웅은 자신의 특기인 노래뿐만이 아니라 춤도 추고 상황극까지 재현하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공연을 만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02분의 이 영화를 보고 난 이후 한 70대 관객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영웅님 덕분에 행복하다.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다. 영화를 또 보고 싶다. 콘서트에 100세 넘은 팬도 왔더라. 감동이었고 나도 다음에는 꼭 콘서트에 가보고 싶다. 그리고 또 다른 80대 관객분은요. 손녀가 영화를 보여줘서 딸과 재밌게 보았다.
팝콘도 먹었다. 이렇다 할 재미가 없던 나의 무료한 일상에 임영웅 덕분에 즐거웠던 주말이다. 이런 후기들 임영웅님이 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상상만 해도 제가 가수라고 할지라도 내 노래를 듣고 내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보다도 뿌듯한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JTBC에서는 마무리를 합니다. CGV 단독 개봉이고 콘서트 실황의 특성상 타겟층의 팬덤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I'm Hero The Final은 13만대의 관객 수를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4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예매율로는 2위를 선방하고 있는 상태다. 한 자릿수 관객대에 그쳤던 다른 트롯 가수들의 공연 실황 영화나 다큐멘터리와 견주어 봤을 때 확연히 높은 관객 수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타깃은 글로벌이라고 딱 지칭하고 있어요. I'm Hero The Final은 4월 중순 말레이시아, 홍콩, 미국, 태국 개봉을 확정지었고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 팬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예정이다. 박수 쳐주고 싶은 정말 팩트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써야 하는 건데 참 대단하죠. 근데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임영웅과 함께하는 102분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별빛처럼 빛났다. 보면은 영상 컨텐츠에는 짧은 장면일지라도 그 안에 의미심장한 장치가 보석처럼 숨겨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극장도 이제는 영웅시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I'm Hero The Final이 굉장한 열기를 띠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피켓팅으로 인해서 콘서트를 못 보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이 기습 무대 인사 방문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팬들을 위한 모습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결국 13만 명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임영웅님의 이 I'm Hero The Final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달드렸다시피 아마 다음 주 중에 박스오피스 1위의 쾌거 모습을 달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누적 관객수로 따진다면 순위가 밀리겠죠. 왜냐하면 뭐 다른 영화들이 이미 먼저 개봉을 했고 그 영화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껏 쌓여있는 관객수가 막 100만 단위가 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콘서트 무비로서 이 파급력만큼은 임영웅님이 아마 이 공연 실황 무비 중에서는 원탑을 충분히 찍는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남아있는 경쟁의 상대라고는 방탄소년단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방탄소년단마저도 압도하면서 임영웅님이 1위를 하게 된다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그 어떤 가수보다도 강력한 팬덤 파워와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걸 입증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팬덤인 이 방탄소년단의 아미분들보다도 영웅시대 분들의 화력이 막강했다. 요런 게 증명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만 된다면 국내의 어떤 가수가 이렇게 자신의 영화를 개봉해도 이 정도의 결과 낸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뭐 굉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굉장한 기록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이 미스터 트로트에서는 계속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정 참가자가 임영웅의 뒤를 이을 것 같다. 사실 이 제2의 임영웅을 외치다가 나락을 가버린 프로그램이 딱 하나가 있죠? 바로 불타는 트롯맨입니다. 이 특정 참가자를 응원한다면 이 TV조선 미스터 트로트 제작진 역시 이 불타는 트롯맨의 사례를 밟지 마시고 그냥 그 참가자들을 응원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요. 나아가서는 이렇게 임영웅의 뒤를 이을 만한 재능이다. 요런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반발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사실 저 가수를 응원하는 팬덤 분들도 임영웅의 뒤를 이을 만한 재능이다. 이 이야기 무조건 좋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내 가수가 내 가수만의 차별성과 내 가수만의 매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자꾸 뭐 제2의 임영웅의 뒤를 이을 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제2의 임영웅이란 단어,
임영웅의 뒤를 잇는다. 임영웅 만화다. 이런 이야기는 좀 그만 나와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들을 보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자, 트롯계 역시도 임영웅님이 여전히 꽉 잡고 있습니다. 트롯 히어로 임영웅 트로픽 위클리 남자 부문 1위. 물론 트롯 가수에 국한 지을 수 없는 가수입니다. 하지만 트롯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트로픽 위클리 투표 남성 가수 부문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일까요? 예전에 불렀던 이 커브곡 무대들 역시 조회수가 폭등 중입니다. 유튜브에서의 파워가 그야말로 대폭발 중이에요. 임영웅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5,300만 뷰 돌파. 자, 임영웅님의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2020년 2월 24일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처음 공개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5,3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이 추세면 뭐 6천만 뷰까지도 쭉쭉쭉 상승될 수 있을 만한데 5,300만이라는 조회수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 7천만 정도의 인구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5,300만 조회수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80% 되는 사람들이 다 봤을 정도의 조회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임영웅님이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보다 10명 중에 7, 8명은 아, 그 노래 알아. 들어봤어.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라기보단 더 신기한 것은 이런 수천만 뷰의 조회수를 기록한 임영웅님의 노래 무대 영상들은요. 지금 70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000만 뷰 이상 돌파된 영상의 개수가 70개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가수를 도대체 누가 쫓아올 수 있냐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자작곡인 런던보이는 또 어떻겠습니까? 최근 1000만 뷰를 돌파했는데 이제 1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작년 11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에 공개된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뮤직비디오도 1100만 뷰니까 단순히 이것을 3개월로 나눠봤을 때 못해도 한 달에 30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계속하여 기록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런던보이 사실 뭐 최근에 KBS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아이돌 준비를 하던 한 출연자가 열창하기도 했고 많은 유튜버들, 많은 무명 가수들이 지금 뭐 유튜브에 임영웅 런던보이 커버라고 치면은 잔뜩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트롯 가수에서 끝난다고 대중들에게 인식이 됐다면 굳이 뭐하러 임영웅님의 런던보이를 부를까요? 차라리 트롯 가수를 준비하는 분들이 임영웅님이 부른 트롯 곡들을 부르거나 아니면 런던보이를 부를 만한 나이대의 분들은 차라리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겠죠?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가요계를요 완전히 뒤바꿔 놨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OS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 이제 8천만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와, 정말 무섭게 올라갑니다. 무섭게 상승하고 있어요. 정말 이러다가 1억 뷰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정말 꿈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가 단일 영상이 아니라 뭐 공식 오디오 영상, 뮤직비디오 영상, 가사 영상 이 4개 영상의 총 도합 조회수가 8천만 뷰입니다만 뭐 어찌됐건 실제로 수천만 조회수를 각 영상이 기록해 나가고 있다란 이야기잖아요. 그러한 것들만 놓고 봤을 때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OST 파워 정말 비교 불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차후에 나올 이 OST 곡들 또는 OST 곡을 고민하는 수많은 드라마 제작진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임영웅님의 2집 앨범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는 임영웅님이 불러줄 OST 곡을 굉장히 염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OST 파워, 특히 사랑은 늘 도망가로 입증된 그 영향력이 정말 가히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제 2집 앨범에 나온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 중에서 뭐 선택을 하건 아니면
임영웅님이 직접 OST 곡을 불러주기를 바라건 무엇이 됐던 간에 임영웅님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OST마저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이 음원 영상 뿐만이 아니라 뮤직비디오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영웅본색 역시 조회수가 계속하여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웅본색 에피소드 1탄이었던 이 영상 역시 조회수가 오늘 어제 날짜로 100만 뷰를 돌파하면서 조회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사실 노래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가 스밍을 하고 되돌려서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웅본색을 여러 번 되돌려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영웅시대 분들은 이것을 되돌려 보시기도 했고 또 나아가서는 수많은 대중들도 임영웅님의 영웅본색을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라는 차원에서 많이 시청했기 때문에 전 이런 조회수가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었다면은 이 정도의 조회수, 이런 예능 목적으로 제작된 유튜브 영상이 100만 뷰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 내에서의 파워가 음원에서의 파워만큼 가히 막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 이 유튜브 조회수가 어떻습니까? 폭등하면서 구독자가 어떻겠습니까? 14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150만 명을 목전 앞에 두고 있고요. 이 150만 명이 달성되면 200만 명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예전에 골드 버튼 이후에 다이아 버튼을 설명드렸어요. 구독자 100만 명이 돌파되면 이제 골드 버튼을 받게 되는데 다이아 버튼은 1000만 명이 모여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국내 팬덤만으로는 방탄소년단도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특히나 이 유튜브 구독자는 내가 계정을 막 여러 개를 만들어서 구독을 한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유튜브 내에서 다 검열을 해가지고 그 계정들 구독을 다 취소시켜버립니다. 그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도 다이아 버튼을 달성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그 본격적인 포문이 LA 콘서트라고 했는데, 소씨, 분명히 LA 콘서트 끝나면 이 해외 팬덤들 많이 유입될 거라고 했는데 왜 안 되나요? 아직은 임영웅님이 2집 앨범을 내지 않았고 2집 앨범을 낸다 하더라도 전국 투어 콘서트만이 아니라 해외 콘서트를 더 활성화해야 하며 그렇게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비록 요번에는 LA 콘서트 때 라디오 코리아에 나가서 방송을 했지만 미국 현지에 있는 관계자들에게도 임영웅님의 이름을 알려서 그곳에서 인터뷰 영상도 나가고 임영웅님이 뭐 특정 미국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무대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 유튜브 구독자 해외 팬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될 것이고, 요번 2집 앨범에 임영웅님이 영어 노래로 부른 곡이 있다거나 아니면 해외 진출을 위하여 아예 영어로 개사된 버전의 노래가 유튜브만으로라도 나오게 된다면 저는 뭐 충분히 해외에서의 파워가 입증이 되면서 이 구독자, 해외 팬덤 구독자가 유입되며 1000만 명 돌파, 다이아 버튼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선택 여부는 좀 더 국내 팬덤에 집중할 것인지 해외 팬덤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하여 2집 앨범은 아예 해외로 겨냥이 되어 있는지 이 모든 선택을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이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저의 입장에선 또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묵묵히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굉장한 결과가 들려올 수 있다. 너무너무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임영웅님의 노래 파워가 증명되고 있으면서 임영웅님의 노래로 인하여 임영웅님과 함께 작업한 작곡가분들, 작사가분들, 정말 그 포트폴리오 경력사항 자체가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성과를 얻은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사랑과 평화 기타리스트 송기영님이 간암 투병 중 하늘로 떠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사실 이 분이 임영웅님의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와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를 편곡하신 분이에요. 원래 서른도 선생님하고 오랜 시간 작업을 해오셨지만 이 서른도 선생님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와 사랑해요 그대를 이 노래를 임영웅님에게 주면서 이 노래를 편곡한 이 편곡자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합니다. 뭐 어찌됐건 임영웅님과 이 연관성이 있는 또 뮤지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요 시간을 빌어서 우리 수호천사님들만이라도 댓글로 이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임영웅님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 안에 들으며 많은 행복감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편곡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런 또 부고 소식을 또 알려드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 마지막 소식도 좀 불편합니다. 요건 좀 안타까운 소식이라면 마지막 소식은 굉장히 좀 불편해요. 바로 이런 기사가 올라왔기 때문인데 자 보세요. 임영웅, 김호중, 송가인, 이찬원 1위의 주인공은 맞습니다. 더 트롯쇼예요. 오늘 더 트롯쇼 방송이 있죠. 그런데 이 더 트롯쇼 1위 후보에 또 임영웅님의 폴라로이드 앨범의 런던보이가 올라갔습니다. 야 이거 좀 선을 너무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요청을 했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유튜브는 SBS 제작진에서 보지 않는다 치더라도 시청자 게시판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영웅님의 런던보이가 또 올라갔어요. 트롯 프로그램에 말이죠. 아니 사랑이여 그대를도 남아있는데 왜 이 노래는 가만히 내버려 둔 채 왜 런던보이를 올릴까요? 예전에 더 트롯쇼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발매된 지 뭐 특정 기간 안에 나와 있는 노래가 아니면 이 노래는 후보곡이 될 수 없다. 근데 사랑이여 그대의 노래는 불과 작년 5월달에 발매한 정규앨범 노래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갑자기 올라오지도 않다가 런던보이를 넣어버렸다? 런던보이 끝나면 폴라로이드도 올라가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도 올라가고 무지개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넣을 거면 아예 다 넣어야죠. 더 신기한 건요. 폴라로이드보다 왜 굳이 런던보이를 넣었느냐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저희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런던보이는 특히나 임영웅님이 모던 락 스타일로 부른 굉장히 트렌디한 노래입니다. 트롯과는 아예 관련이 없어요. 발로트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그냥 마치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처럼 눈과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런던보이는 임영웅님의 자작곡이에요. 임영웅님이 자작곡을 만들 수 있는 뮤지션으로서 인정받는 곡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이 런던보이가 I'm Here로 앨범보다도 더 트렌디하고 더 대중가요를 위하여서 만들어낸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또 더 트롯쇼에 들어갔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앞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발 본방사수하지 마시고 이거 실시간 문자 투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첫 방송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투표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투표가 만점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의 런던보이가 후보로 나오는 한 더 트롯쇼는 보이콧. 아예 시청 자체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한 명도 하셔서는 안 되고요. 나아가서는 한 분도 문자 투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 투표 빵점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전히 지금 보면 이 더 트롯쇼 연예 게시판에 끊임없는 요청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억지스러운 후보 선정이다. 임영웅의 런던보이 후보곡 변경해달라. 트롯 아니다 삭제해달라. 그런데 그냥 쌩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올라왔던 이 건의 그리고 오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르 확인 요망 바란다.
하지만 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런 더트로쇼의 행태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건 주변 분들을 통해서건 절대로 실시간 투표 하시면 안 되고, 나아가선 계속 임영웅님이 1위 후보에서 빠질 때까지 아예 그냥 프로그램 시청을 안 하셔야 돼요. 이 더트로쇼가 무슨 생각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고, 지금 더트로쇼의 이런 시청률을 살짝 살펴보면 지금 뭐 최근에 집계된 게 0.2%예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이하로 집계됐을 때는 아예 그냥 시청률 자체가 기록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이 0.2%의 시청률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죠. 아니면 임영웅님을 트롯 가수로 자신들이 그냥 마음대로 못 박았다면 그러면 전곡이 다 1위 후보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폴라로이드 앨범에서도 또 런던보이를 골랐다? 아니 I'm Here 더 파이널에 먼저 나왔던 더 많은 기록을 세웠던 또 다른 노래들이 많은데 그 노래들은 가만히 내버려 둔 채 이 런던보이 노래를 그것도 유독 임영웅님의 자작곡을 탁 집어서 갑자기 1위 후보에 올렸고 시청자 게시판에서는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일부러 하고 있구나, 고의성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거는 소속사 측에서라도 조금 이 제작진에게 요청을 해서 이 노래의 장르가 이러이러하니 조금 배제가 돼야 되지 않냐, 요런 건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중들이 보면 그냥 런던보이는 트롯곡이에요. 영원히 임영웅님을 트롯 가수로 점찍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더 똘똘 뭉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영상에서도 이런 팩트 담은 내용 수호씨가 들고 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승민 투표활동, 저희 어머님의 수호맘 채널도 고정 댓글에 항상 파란색 링크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